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미중 간의 긴장감 고조 그리고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새벽 사이에도 참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또 민영 앵커가 전해주실 것 같고요. 네. 어제 특징주라고 하면 단연 우버가 실적 호조 속에 정규장에서 19%대 강세를 보였고요.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이틀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큰 이슈 속에 시장의 분위기는 살짝 다운되고 네. 종목별 개별 움직임이 강화되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국내장도 그랬죠. 오늘은 또 어떻게 영향을 받아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시장의 이슈들 지금부터 저희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어제 국내장부터 해서 밤사이 뉴욕장까지 24시간 온 세상이 긴장 모드에 들어가 있었죠.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중화권 증시가 다소 큰 폭으로 내려갔고요. 밤사이 뉴욕장도 함께 떨어지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요. 미국에서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 시장엔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어제 밤이었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까지 제가 보고 잤는데요. 중국 측에서는 이례적 무력 사용을 시사하면서 군용기와 군함을 대만 쪽으로 보내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질세라 미국에서는 펠로시 의장 보호 조치를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쪽으로 전함 내척을 또 전개시켰죠. 군사적 갈등에 대한 우려감도 살짝 풍겨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잘못 등을 묻어두고 가려고 이걸 좀 크게 부각시키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 측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위한 중국 당대회를 앞두고 하나의 중국에 약간 오점이 생기는 이슈다 보니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왜 대만을 가지고 이런 움직임을 계속 이어갈까요? 대만이 나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1979년부터 대만 관계법으로 인해서 대만의 안보 위기 시 미국은 개입이 가능하다라는 게 미국 법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대만에 집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으나 최근 들어서 그 집착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이유인 즉슨 트럼프 대통령 때는 무역 전쟁이었고 바이든 대통령 때는 기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대만에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TSMC 매출 62%가 바로 미국 고객사에서 나옵니다. 지금 중국에서 대만까지 가장 최단 거리가 125km라고 합니다. 이 짧은 거리를 작은 드론으로 TSMC 팩을 톡 건드리면 미국의 IT 쪽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지정학적, 경제적 이유에서 대만에 대한 관심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보가 이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외치고 있었는데 눈에 가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만에 대한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TSMC로부터 칩을 조달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TSMC 수장은 그로 인해서 너희도 타격받을 거다, 조심해라라는 목소리를 내놓고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국은 심기가 좋지 않을 거고요. 미국이나 대만에 대한 제재, 여러 이슈가 부각이 될 겁니다. 그로 인한 인플레에 대한 부담도 안게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뉴욕장은 밀려났습니다. 넘겨보시죠. 이 미중 갈등 이슈를 소화하면서 등락을 보이다가 결국엔 다우지수 1% 이상 떨어지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늘 아침까지도 미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다면 국가신용은 파탄날 것이다라며 엄청난 경제 봉쇄를 예고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죠. 거기다 미국에서 6월 채용 공고가 발표됐는데 이게 예측치도 지난달보다도 훨씬 좀 낮게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노동시장의 둔화 우려감이 부각된 거죠. 그리고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또 장에 부담이 되는 요소가 됐습니다. 개별 섹터 흐름 보시죠. 종목으로는 온통 실적에 따라서 조금 개별 움직임을 보였고요. 섹터로 보신다면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다 보니까 방위산업 쪽이 시장 대비 강한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2% 이상 올랐고요. 사업이 중국 노출도가 조금 많은 쪽은 내려가는 움직임, 실적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캐터필라는 5% 빠졌습니다. 눈에 띄는 건 태양광과 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쪽이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한 걸까요? 테슬라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니콜라까지 모두 올랐고요. 태양광 쪽은 강했어요. 썬파워는 9% 이상 뛰었고요. 솔라엣지, 레네솔라, 썬런 등의 종목들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솔라엣지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 다소 큰 폭으로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실적 영향이었습니다. 넘겨보시면. 시간 외에서 실적들이 또 쏟아지더라고요. AMD 기다렸는데 실적이 발표된 수치는 양호했는데 앞으로 전망에 대한 소폭 하향 제시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 외에서 5% 이상이나 빠지는 움직임 포착이 됐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았고 자사주 매입 이슈도 있었는데 시간 외에서 9% 이상 빠지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여전히 에어비앤비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조금 반영이 됐고요. 반면에 스타벅스와 페이팔은 실적 내놓고 시간에서 되려 좋은 흐름이 나타났죠. 앞서 태양광주에서 흐름이 괜찮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솔라이츠 같은 경우는 매출이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시간에서 10% 이상 다소 큰 폭으로 빠지고 있네요. 어떤 영향들 받아가게 될지 각 실적들 함께 오늘 장중 영향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장 들여다보면서 정말 브리핑할 게 너무 없다라는 생각 저희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근데 그게 어제 딱 반영을 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날도 있고 그런 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소외가 될 수 있었던 부분들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 첫 번째로 소카 이슈를 볼 텐데요. 국내 최대 카쉐어링 업체 소카가 8월에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8월에 거의 유일한 조단이 되어다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은 성공하게 되면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에는 첫 조단이 상장 기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워낙에 IPO 시장의 투심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소카가 불쏘시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과연 이렇게 잘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몰리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주요 IPO의 개요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이틀간 기관의 수요 예측이 이뤄지고요. 일반 청약은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이외에도 주관사 그리고 인수회사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희망 공모가 밴드는 34,000원에서 45,000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 주식 수는 총 455만 주인데 전량을 신주로 발행한다고 하고요. 국내 유니콘 특례 상장 1호 기업이라는 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확인이 되면 상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이 하반기에 후속 주자로 컬리라던가 K뱅크도 IPO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흥행까지 점쳐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소카의 상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소카의 상장을 앞두고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겠죠. IPO 시장이 너무나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건데요. 특히나 2차 전지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비-2차 전지 IPO는 좀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상장했던 수산 인더스트리, 에이프릴 바이오, ICH 분명히 상장을 했는데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고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SK쉴더스, 원스토어, 현대 오일뱅크는 상장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본다면 확실히 소카가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소카가 IPO에 흥행할지는 사실 미지수지만 정말 끄집어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다는 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죠. 수요 예측을 앞두고 기관을 대상으로 IR에 집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외 기관 투자가 70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요. 또 기존 주주들의 보호 예수를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공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대 주주가 일단 소카가 상장하고 나서 1년간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 그리고 2, 3대 주주 역시나 6개월간은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전체 주식의 약 16%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른바 품절주 전략으로 흥행을 도모하겠다라는 계획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IPO에 다소 부정적일 수 있는 구주 매출을 기록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1분기까지 사실 영업이익이 적자를 계속해서 이어갔다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흑자를 냈던 2분기 실적을 증권신고서에 추가로 작성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몸값을 낮췄는데
사실 쏘카가 올 초까지만 해도 그래도 기업 가치가 3에서 5조 원 이렇게 좀 받고 있었거든요. 인정을 받고 있다가 지금은 뭐 1조 원 정도까지 뚝 떨어졌는데 몸값을 낮췄지만 여전히 지금 우려가 되는 게 고평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모가를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비교군에서도 국내 전통 기업인 롯데렌탈은 제외를 했고요. 유사성이 낮은 글로벌 기업 위주로 산정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우버, 리프트, 그랩, 고투, 버드글로벌 이런 기업들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비교군으로 제시한 게 오비고인데 유사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쏘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수요 예측 결과를 봐야 되고 최종적으로 공모가 확정되는 거 보고 우리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투자업계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쏘카 쪽에 대한 IPO 기대감이 지속되는 부분, 거기다가 중국 선전시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을 허용했다 이런 부분까지 업어가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부 관련주들이 힘을 받아간 건데요. 특히 캠시스가 어제 10% 가까이 올라가면서 상한가로 시간외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퓨런티어도 4% 가까이 올랐는데 이 종목은 어제 김충성의 장단 맞춤에서도 제시를 했던 추천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중국에서는 이렇게 자율주행 쪽에 레벨 4 점점 더 이렇게 좀 더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국내에서는 연말이 돼야지 레벨 3가 탑재된 차량이 나온다고 하고요. 5년 뒤에나 상용화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지금 좀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까지 보시면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사실 시장에서 굵직한 주도주가 있다던가 엄청나게 큰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테마성으로 돌고도 네. 있잖아요. 이런 이슈가 또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의 다음 이슈도 어찌 보면 테마성 움직임을 야기할 수 있는데요. 넘겨보시죠. 삼성전자 언제나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둘러싸고 있는 이슈만 봐도 반도체, M&A, PC 스마트폰 부진, 뭐 지수를 대변해주는 인덱스성 성격 등등의 이야기 등이 쏟아집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에 제시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전자가 시소를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시장의 코멘트가 있어서 눈에 띄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LG 엔솔이 잠시 쉬고 이런 식으로 서로 교차된다라는 거죠. 어제장에서 삼성전자가 올랐고 LG 엔솔이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삼성전자로 만약에 이 수습 게임이라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삼성을 들여다보던 중 이슈들을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M&A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요. 어제 삼성전자 정성택 부사장 영입 관련한 이슈가 들어왔습니다. 1995년도에 수학능력시험 만점으로 이슈가 됐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서울대 전기전자공학과 수석 졸업을 했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퀄컴 등에서 경력을 쌓았고 실리콘밸리 등등에서 일을 했습니다. 뭐 IT 통이 삼성전자로 왔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삼성전자 M&A 신사업 TF 수장으로 이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이슈가 됐을지 넘겨보시면 최근에 4월경부터 해서요. 계속 삼성전자 측에서는 외부 인력을 스카우트해서 오고 있더라고요. 4월에 마코 치사리, 4월에 로버트 위즈네스키, 그리고 7월에 이렇게 두 사람. 이들은 모두 출신이 그렇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인텔, 그리고 애플 쪽,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IT 통으로 불리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신사업 M&A 사업부 쪽으로 많이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M&A에 나름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시각이 나옵니다. 다만 4월에도 나왔고 5월에도 나왔고 6월에도 나왔고 지금 또 8월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M&A를 할 것이다라는 희망 고문을 우리를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넘겨보시죠. M&A 뭐 속도를 낼 거야라는 근거 등은 많습니다. 1월이었죠. 한종희 DX 부문 부회장이 조만간 좋은 소식 나올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또 삼성 M&A 관련 테마주들이 들썩였거든요. 아직까지 좋은 소식은 안 나왔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8월이니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사면 복권이 기대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옵니다. 7월까지는 일단 형기가 끝이 난 상황이고 근데 5년 동안 이 취업이 삼성전자로 불가한 상황인데 이걸 좀 사면해주지 않겠느냐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실탄도 충분합니다.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 역시나 많기 때문에 M&A용 자금이 많아서 이걸 어디다 어떻게 쓰겠느냐 시장은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M&A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테마성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쪽을 보신다면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인공지능,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 빅데이터. 최근 들어서 로봇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삼성의 무인화 공장 이슈까지 들려오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까지도 강했는데요. 로봇 관련주 만약에 저희 방송 보시고 사신 분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게 오늘 또 어떤 M&A 테마로 형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넘겨보시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완연하게 이쪽에서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막 승승장구하는 건 아니니까 어찌됐건 시장 분위기상 챙겨야 되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로봇 관련한 종목이 실적을 내놨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따라주지 않았고요. 시간 내에서 주가가 15% 정도 빠지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요. 그러다 보니 살짝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삼성이 투자를 했었거나 지분 투자를 혹은 삼성에게 납품한 이력이 있었거나 하는 업체들입니다. 앞서 M&A 관련 테마이고요.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물론 테마성으로 단기 도전하실 분들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나름 불확실성 속에 확실하다라고 보이는 쪽은 바로 폴더블이 아닐까 싶어요. 넘겨보시죠. 폴더블에 대한 전망, 목표치를 꽤나 강하게 내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로봇 관련한 미국 업체 움직임입니다. 실적 발표 시간에서 급락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폴더블 쪽이요. 삼성전자가 8월 26일에 폴더블 신작을 출시하는데요. 올해 폴더블 폰 목표치가 1,500만 대라고 합니다. 작년에 2배에 달하는 수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폴더블 관련한 납품받는 부품사들을 꽤나 다변화시켜둘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죠. 상장 업체들 중심으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 있다 생각하시면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시장에 저희가 매번 했던 방위산업부터 해서 계속 돌고 도는 이슈들을 매일 다루다 보니까 오늘은 한동안 저희가 다뤄보지 않았던 쪽으로 초점을 맞춰봤는데요. 지금부터 이 내용들에 대한 전략 저희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긴장감 고조 대비해서는 뉴욕장이 나름 양호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어찌 바라봐야 될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유창희 대표님과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뉴욕장은 1% 내외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지금 낸시 펠로시 때문에 온 세상이 긴장 모드에 들어가 있는데 8월 둘째 주까지는 나름 시장 견조할 거다라고 보셨잖아요. 네. 이런 긴장감 고조는 어떻게 반영하시는지요? 어저께 이런 것까지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대만 공항에 11시쯤인가요? 도착했다고. 근데 오히려 도착했다 소식 나오자마자 미국은 타이밍이 참 희한하게 급등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시장에서 노이즈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로화가 어저께 좀 꺾였거든요. 물론 유럽 증시는 안 꺾였습니다만은 유로화가 좀 꺾였다는 부분들하고 홍콩 증시가 좀 크게 하락을 했어요. 물론 이제 홍콩이 대만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저께 미국에서도 보면은 약간 중국 주식들이 조금 하락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유럽하고 홍콩 시장이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은 되고요. 또 미국 빅테크 종목군들 어저께 미국이
한 12시, 1시까지는 거의 1% 상승을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0.5%로 출발을 해서 1%까지 상승을 올려줬는데 그 다음에 불과 한 30분 만에 그걸 다 되돌리면서 거의 하락 전환했거든요. 뭐 하락이라 말하기 좀 힘들지만 어쨌든 그래서 일단 빅테크 종목군들이 그저께도 그랬어요. 나스닥 기준으로 나스닥 100 기준으로 13,100을 못 넘겼었고요. 어제도 13,100을 맞자마자 그냥 쭉 밀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약간의 고점 신호가 좀 일부 나오고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본다라면 뭐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외국인들이 저도 그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월 한 달 동안 혹은 어저께까지 보면 2조 한 8천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네. 근데 코스피 시장에서요. 근데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 SDI만 샀어요. 그러니까 이 5개 종목이 거의 2조 한 2, 3천억 됩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부 종목만 매수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투자 심리가 썩 좋지 못해요. 시장은 약보합 혹은 소폭 상승인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이 나오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은 좀 더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갈 수 있다라는 것만 보고서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오히려 일단은 조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을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초까지를 좀 하시고 나서 그리고 방향 나왔을 때 과감하게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가 좀 버티고 올라가거나 뭐 견조하게 움직임을 보일 때일수록 챙겨보자. 네. 그리고 만약에 변동이 나올 때 방향 설정을 재정립해보자라는 의견을 계속 고수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줄챙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줄 때 챙기자. 이익을 줄 때 챙겨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도 저희가 사실 월요일에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네. 개장 전에 로봇주 이야기 나눠봤는데 말씀 주신 로봇주를 비롯해서 로봇주가 줄줄이 잘 갔어요. 월화 내내. 네. 그리고 오늘 또 M&A 관련 이슈도 살짝 부각이 되고 뭐 이러니까 로봇주 또 테마 타려나라는 생각 들었는데 밤에 뉴욕장에서 로봇주들이 다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시 오늘장 움직임일 때 또 역시나 이익을 챙겨야 되는. 그렇죠. 저도 월요일에 로봇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솔직히 어저께까지 그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어저께 좀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네. 월요일에는 약간 긴가민가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것들이 화요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결국엔 진입을 했었고요. 그때 언급해드린 종목군들이 많이 좀 올라갔는데 일단은 뭐 그때도 말씀드린 건 똑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무인 공장화 하겠다. 뭐 약간 얘기가 나왔죠. 정부도 산업용 로봇, 실생활 로봇 관련해서 규제 좀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무인화, 자동화 공장을 만들겠다라면 로봇주들이 주목을 받겠죠. 근데 과연 로봇주만 주목을 받을 것인가? 저는 자동 생산 쪽이라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물류 자동화 쪽에 더 주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쪽은 의외로 많이 못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만약 후발주자로 움직인다라면 조금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워낙 요즘 테마가 좀 빠르게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으로 SFA 같은 경우는 원래 삼성에서 이제 나온 회사거든요. 네. 삼성 계열사에 있다가. 근데 이 회사가 원래 물류, 자동화 이쪽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이 종목. 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OLED 장비 위주로 알고 계시는데 지금은 OLED 디스플레이 장비 및 매출 비중이 한 30-40%, 그리고 그 물류, 생산 자동화 이쪽이 한 30-40%, 또 그 2차 전지 장비 이쪽이 또 한 30-40%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SFA가 어저께 신고가를 좀 그랬었고요. 그리고 SP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시스템즈라는. 이 회사도 물류 자동화 쪽에 좀 강점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보신다면 로봇주들도 가겠지만 솔직히 지금 선뜻 매수한다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물류 쪽,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이쪽이 좀 덜 갔다. 그리고 그 이쪽이 어저께 좀 일부 꿈틀거렸다. 라는 것에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FA, SP 시스템즈, 물류 자동화 쪽의 종목들이 후발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어떤 투자자분들께서는 나는 길게 투자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짧은 패턴으로 얘기를 요즘에 하냐 이렇게 네. 볼멘 소리도 한 번씩 주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근데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이익을 좀 챙겨가는 전략 쪽으로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언급을 드리니까요.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삼성의 M&A 이슈가 뭐 당장 하는 거 아닌 거 알아요. 근데 나올 때마다 뭐 여기저기서 테마를 보이잖아요. 그냥 우리 이거는 뇌피셜로 마구마구 아무 말이나 해본다면 M&A를 삼성이 한다고 쳤을 때 네. 대표님은 어느 쪽 분야를 할 것 같아요? 뭐 인공지능, 메타버스, 뭐 자율주행 로봇 등등 있잖아요. 뭐 결국에는 뭐 저는 파운드리 쪽.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네. 왜냐면 이쪽에 삼성전자가 실패하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삼성전자는 못 올라가요. 왜냐면 뭘 보겠어요? 가전제품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반도체를 보겠어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얼마나 확고하게 의지가 있는지를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게 내부적으로 안 되면 외부에서 끌어당겨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은 좀 격가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M&A 관련한 이슈 빨리 나와서 삼성전자에게도 좀 힘이 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수정 앵커가 얘기해줬어요. 소카 IPO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8월 IPO 출격 대기 중인데 이에 대한 뷰 그리고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소카가 이제 그래도 지금 요즘에 시장이 좀 좋지 않습니까? 뭐 아주 좋다 말하긴 그렇지만 6월 중순부터는 어저께 시장이 약간 조정이 받았지만 저도 어저께 그 뉴스 보고 알았어요. 7거래니까 8거래만 하락했다. 네, 맞아요. 코스피가 그렇게 올랐나라는 느낌은 못 받았지만 어쨌든 시장은 견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IPO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다. 또 최근에 신규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소카 상장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카시어링 시장 쪽에서는 압도적인 시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죠. 뭐 소카를 제외하면 카시어링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렌트카 쪽을 제외한다라면 저희 아파트 단지도 이번에 카시어링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는 관심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공모가 산정을 좀 할 텐데 공모 가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흥행 여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요즘에는 공모 가격이 조금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는 게 더 주가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좀 이제 소카에 대한 이제 성장성 혹은 뭐 지금 이게 맞느냐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긴축 시대이기 때문에 성장주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가 좀 그전보다는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근데 또 반대로 지금 경기 둔화 혹은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차를 구매하기보다는 렌트카를 사용하거나 혹은 이렇게 공유 관련된 차량 카시어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이것은 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관련된 종목을 본다라면 일단은 롯데렌탈이 비중이 한 15%인가 좀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상장이 됐을 때 이런 지분 가치라든지 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롯데렌탈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나머지 몇몇 종목은 이렇게 거론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 여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카 관련한 이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창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요즘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들 수익 좋아요. 앞서 유일로보틱스도 지금 한 2거래일 만에 30% 넘는 수익 나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익 챙기자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창스픽은 현대일렉트릭. 요거 좀 올랐잖아요. 네, 어저께 좀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조금 이제 한 번 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전 뭐 어쨌든 지금 전력 이쪽 관련해서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쪽하고 비교해 본다면 덜 올랐어요. 물론 동일하게 같이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에너지 공급망 다각화 이런 것 때문에 관련된 인프라 투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규모 단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단지를 만들면 뭐합니까? 전기를 끌어오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송배전 이런 쪽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조선업황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조선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어저께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그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조선업황 시황도 상당히 우호적이고요. 그리고 해외 수주 쪽, 그 LS 일렉트릭하고 현대 일렉트릭 두 개가 이쪽에 좀 강점이 있는데 LS는 약간 국내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현대는 약간 해외 수주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중동발 수주 이런 것들도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원자재 가격도 좀 하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하반기 수익성은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뭐 어제 고점을 돌파시켜서 아주 높은 목표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단기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목표가 설정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한 2만 6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신고가 패턴인 종목은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지금 구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3만 원의 목표가 현대일렉트릭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밤사이 태양광 좋았고요. 또 베트남 해상풍력 관련한 이슈도 있고 신재생 관련한 이슈는 계속 되다 보니까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종목 전방 산업이 두루두루 좋다라는 겁니다. 지켜보면서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들 유창희 대표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